처음 위치를 O라고 표현했을 때 처음 위치에서 북쪽 방향으로 2km만큼 북쪽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방위각 145도로 1.8km 이동했다고 합니다. 자, 이랬을 때 이 처음 위치하고 마지막 위치의 거리를 계산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코사인 법칙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각도가 35도이기 때문에 코사인 룰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d는 루트 2제곱 더하기 1.8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1.8 곱하기 코사인 35도 이렇게 계산을 하면 1.16km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마지막 위치에서 처음 위치로 가기 위한 방위각을 구하라고 했어요. 마지막 위치에서 처음 위치로 가기 위한 방위각 이만큼의 각을 묻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억각에서 여기가 35도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선생님이 X라고 표시하는 각만 알면 세타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인 법칙에서 사인 룰에 의해서 X각과 관련된 사인 법칙을 사용합니다. 사인 X도 대응되는 변이 2이고 사인 35도 대 우리가 D를 구했죠. 1.16이라고 구했습니다. 아크 사인 1.16분의 2 곱하기 사인 35도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써보겠습니다. 81.5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각 세타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전체 360도에서 X도 빼고 35도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360에서 X도 빼고 35도를 빼면 244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B입니다. 처음 위치에서 남쪽으로 3.3km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55도의 각도로 2.1km 이동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처음 위치와 마지막 위치 사이의 거리 D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D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2.1 제곱 더하기 3.3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1 곱하기 3.3 곱하기 코사인 55도 이렇게 계산을 하면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루트 2.1 제곱 더하기 3.3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1 곱하기 3.3 곱하기 코사인 55도 이렇게 계산하면 2.7km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위치에서 처음 위치로 가기 위한 방위각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각도 세타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각은 여기 X도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여기는 억각으로 55도임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 절반은 180도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X도만 알면 됩니다. X도는 사인 법칙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인 X 오버 3.3은 사인 55도 오버 2.71 이렇게 X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X는 3.3 곱하기 사인 55도로 계산할 수 있고 계산기 해보면 85.9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방위각은 180도 더하기 55도 더하기 85.9도이기 때문에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321도라고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처음 위치에서 동쪽으로 1.7km 이동한 뒤에 북쪽 방향에 대해서 85도의 각도로 2.3km를 이동했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봅시다. 역시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루트 1.7 제곱 더하기 2.3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7 곱하기 2.3 곱하기 지금 여기 각도가 90도이기 때문에 각도는 코사인 175도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4.00km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위치로 가기 위한 방위각, 이 각도를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억각으로 85도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X도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X가 마주보는 변 1.7,
그리고 사인 175도가 마주보는 변 D 4km 이렇게 해서 x는 아크 사인 4분의 1.7 곱하기 사인 175도로 계산을 할 수 있고요.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2.12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방위각은 180도에서 85도를 더하고 거기다가 x도를 더한 거니까 267도라고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 풀어보겠습니다. 처음 위치에서 서쪽으로 6.8km를 이동했습니다. 이 북쪽 방향에 대해서 35도니까 이렇게 35도 방향으로 9.1km를 이동했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두 위치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각도가 90도에서 빼보면 55도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D는 루트 6.8 제곱 더하기 9.1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6.8 곱하기 9.1 곱하기 코사인 55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7.62km라고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위치에서 처음 위치로 가기 위한 방위각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억각으로 35도니까 여기 x도를 구해서 방위각을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바로 이어서 풀어보면 첫 번째 sin x에 6.8이 대응되고 있고 sin 55도에 7.62가 대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x는 아크 사인 7.62분의 6.8 사인 55도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47.0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방위각은 여기가 억각으로 35도이고 x도에서 35도를 빼면은 그러니까 47도에서 35도를 빼면은 12도거든요. 이만큼이 12도거든요. 그래서 180도에서 12도를 뺀 거기 때문에 180 빼기 12를 해보면 168도가 답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처음 위치에서 북쪽 방향에 대해서 130도의 각도로 2.2km를 이동했다고 합니다. 또 북쪽 방향에 대해서 145도 1.8km를 이동했습니다. 이 각도는 145도가 되고요. 이 두 위치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선의 연장선을 생각해보면 동위각에 의해서 이만큼이 130도거든요. 그래서 이만큼의 각도가 145도에서 130도를 뺏는 15도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삼각형 안쪽의 각도는 180 빼기 15를 해보면 165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D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2.2 제곱 더하기 1.8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2 곱하기 1.8 곱하기 코사인 165도 이렇게 계산이 돼서 3.97km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위치에서 처음 위치로 가기 위한 이 방위각을 구하라고 했어요. 145도에 대한 반대각이기 때문에 180-145도를 해보면 35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x도만 구하면 답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x가 보고 있는 변은 2.2, 그 다음에 사인 165도가 보고 있는 변은 d 3.97 이렇게 돼서 x는 아크 사인 3.97분의 2.2 사인 165도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써보면 8.25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방위각은 360도에서 35도도 빼고 x도도 빼면 되기 때문에 360 빼기 35도 빼기 8.25 해서 317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처음 위치에서 북쪽 방향에 대해서 220도로 이동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220도라고 하면 사분면에서 생각해보면 처음 위치에서 90도, 180도 이렇게 되니까 270도까지는 안 가고 한 중간 정도까지 한 이 정도 각도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위치에서
이 정도 각도로 13km를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위치에서 북쪽 방향에 대해서 105도의 각도로 17km를 이동한다고 해요. 마지막 위치하고 처음 위치의 거리를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움직일 때 요 연장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전체가 220도니까 105도를 빼면은 220도에서 105도를 빼면은 115도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반대편은 180도에서 뺀다고 생각해 보면 65도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는데 루트 17 곱하기 코사인 65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루트 13제곱 더하기 17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3 곱하기 17 곱하기 코사인 65도 이렇게 계산해보면 16.5km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위치에서 처음 위치로 가기 위한 방위각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일단 이 x도를 구하고 나서 동위각이나 억각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x가 마주 보는 변이 13이고 그 다음에 사인 65도가 마주 보는 변이 d 16.5이기 때문에 x도는 아크사인 16.5분의 13 곱하기 사인 65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계산기에 보면 아크사인 13 곱하기 사인 65도 나누기 16.5도 이렇게 계산해보면 45.6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위각은 어떻게 되냐? 선생님은 처음 위치에서 두 번째 위치 D인 것이고요. 각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 북쪽 방향에 대한 방위각, 그러니까 이 각도란 말이에요. D는 지우고 이 각도를 우리가 지금 구해야만 해요. 그러면 이 각도와 관련 있는 다른 각도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여기가 북쪽 방향에 대해서 105도이기 때문에 여기가 105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연장선에 대해서 180도에서 105도를 뺀 거니까 여기가 75도가 되겠죠. 여기가 바로 75도가 돼요. 자, 근데 보면 75도랑 이 세타를 더하면 x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방위각 세타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x도에서 75도를 빼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45.6도에서 75도를 빼면은 마이너스 29.4도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마이너스 29.4도라는 건 이렇게 우리가 양의 방향의 각도를 생각한다면 음의 방향은 반대 각도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29.4도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양의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방법은 360도에서 29.4도를 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360도에서 29.4도를 빼면은 331도가 되는데 이게 우리가 찾는 방위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풀어보겠습니다. 건물이 있고요. 여기서 40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수직이 될 것이고 올려본 각이 55도가 된다고 했을 때 건물의 높이 h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바라봤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키는 무시한다 라는 가정이 있던가 아니면 내가 눈높이에서 본 게 아니고 바닥에서 봤을 때 각도를 쟀다 라는 등 이제 조금 더 정확한 조건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곧 바닥에서 봤다는 말을 추가해야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h는 어떻게 되겠어요? 40 곱하기 탄젠트 55도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40 곱하기 탄젠트 55도다. 그래서 57.1m라고 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HD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HD와 관련된 직각삼각형을 생각해 봅시다. 이런 직각삼각형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가 직각이 될 것이고 길이는 5가 되고요. 여기 세로의 길이가 9기 때문에 지금 BD의 길이는 12제곱 더하기 9제곱 이런 식으로 길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각삼각형을 다시 옮겨서 그려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대각선의 길이 HB고 세로의 길이 5고 BD의 길이는 계산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루트 12제곱 더하기 9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15가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HB의 길이는 루트 5제곱 더하기 15제곱이니까 루트 5제곱 더하기 15제곱을 해보면 15.8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HB와 BD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물었죠. 이것은 탄젠트를 이용하면 될 것 같은데 탄젠트 세타가 15분의 5 그러니까 3분의 1이므로 세타는 아크 탄젠트 1 오버 3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고요.
계산기로 3 이렇게 보면 18.4도라고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번으로 가겠습니다. 2를 이렇게 그리고 여기 길이도 다 똑같이 12라고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직각이기 때문에 AC의 길이는 루트 7제곱 더하기 7제곱 이렇게 길이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AC1을 그려보면 10이고 여기는 루트 7제곱 더하기 7제곱이니까 계산을 해보면 9.9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 사각뿔의 높이를 찾으라고 했어요. 사각뿔의 높이를 여기 중점 M이라고 표현하고 AM의 길이가 필요해요. 이 삼각형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삼각형 EAC를 다시 그려놓고 여기 AM의 길이를 표현해야 됩니다. 이것은 2분의 1 9.9가 되겠죠. 그러니까 answer 나누기 2 하면은 4.95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A의 길이가 10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EM의 길이는 루트 10제곱 마이너스 4.95의 제곱으로 계산을 할 수 있고 계산기 해보면 루트 10제곱 마이너스 4.95의 제곱 이렇게 계산해보면 8.69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단위는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E와 EC가 이루는 각 여기 세타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관련된 삼각형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여기 세타고 여기는 10 그 다음에 밑면의 길이는 아까 9.9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10 곱하기 10분의 10제곱 더하기 10제곱 마이너스 9.9의 제곱이기 때문에 세타는 아크 코사인 하고 이 부분을 적으면 되겠죠. 아크 코사인 10제곱 더하기 10제곱 마이너스 9.9의 제곱 나누기 2 곱하기 10 곱하기 20 이렇게 계산하면 59.3도가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2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름이 12니까 여기 반지름은 6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로 높이는 9라고 했습니다. 자, 이랬을 때 각도 세타를 찾으라고 했어요. 세타는 그러면 아크 탄젠트 9 나누기 6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니까 아크 탄젠트 9 나누기 6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56.3도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2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텐트에서 56도의 방위로 120m 떨어진 곳에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 위치는 텐트였고요. 그 다음에 텐트의 동쪽, 나무의 남쪽에 있는 바위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남쪽에 여기가 바위가 있나 봐요. 여기는 수직이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이 정보를 보여주는 그림을 스케치하고 라벨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길이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때 이제 우리가 나무에서 바위까지의 길이를 찾으려면 이 각이 필요해요. 그래서 90도에서 뺀다고 생각해 보면 34도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에서 바위까지의 거리를 D라고 표현한다면 sin 34도는 120분의 D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거리 D는 120 곱하기 sin 34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기로 120 곱하기 sin 34도를 해보면 67.1m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25번입니다. 배가 처음 위치해 있는데 북쪽 방향으로 1.2km를 항해한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방향을 바꾸어서 37도의 각도로 0.8km 더 항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을 지금 방금 이렇게 여기 북쪽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스케치를 한 거죠. 각과 거리에 대한 정보를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래 놓고 처음 항구에서 마지막 배의 위치까지 최종 거리를 찾으라고 했죠. 이 거리를 찾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거리를 찾기 위해서는 코사인 법칙을 쓰기 위해서 요 각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80도 빼기 37도를 하면 143도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거리 D 찾아볼까요? 1.2제곱 더하기 0.8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2 곱하기 0.8 곱하기 코사인 143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계산기 해보면 루트 1.2제곱 더하기 0.8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2 곱하기 0.8 곱하기 코사인 143도 이렇게 해서 1.90km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26번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준 정보를 다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지금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는 센티미터 단위를 쓰고 있고 여기는 미터 단위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터 단위로 고쳐서 우리가 한번 정보를 그림에다가 표현을 해봅시다. 알렉이 땅에서 160cm의 눈높이를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 1.6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6.5m 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2도는 그림에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랬을 때 나무의 높이를 찾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요까지 길이를 선생님이 h라고 표현한다면 6.5 곱하기 탄젠트 62도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6.5 곱하기 탄젠트 62도를 하면 12.2m가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BT, 나무의 길이는 BT잖아요. BT는 h에다가 사람의 눈높이 1.6m를 더하면 되기 때문에 12.2 더하기 1.6을 하면 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3.8m가 답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27번 보겠습니다. 문제 상황을 그림으로 먼저 표현을 해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9m의 높이에서 바닥에 있는 자동차를 관찰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한 이쯤에 자동차가 있을 텐데 지금 부각이라는 표현이 angle of depression이라고 해서 내려본 각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평선에 대해서 12도의 각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각도는 90도에서 빼서 생각을 하면 되니까 78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직각이 될 거고요. 이랬을 때 건물 바닥에서 자동차까지의 거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탄젠트 78도는 9분의 d가 되니까 따라서 d는 탄젠트 78도가 되니까 계산해 보면 9 곱하기 탄젠트 78도 42.3m가 답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28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또 문제의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지금은 동상의 밑면으로부터 알 수 없는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동상에서부터 내가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모른다는 거야. 그런데 올려본 각을 기록을 했대요. 그랬을 때 이 각도가 17.7도가 나왔고 정확하게 5m를 걸어가고 나서 올려본 각을 기록을 했대요. 이것이 12.0도라고 합니다. 이랬을 때 동상의 높이 h를 찾아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처음에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거리를 x라고 표현을 하고 탄젠트와 관련된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먼저 탄젠트 17.7도는 x분의 h니까 x는 탄젠트 17.7도분의 h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탄젠트 12도는 5 플러스 x분의 h니까 x는 탄젠트 12도분의 h 마이너스 5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x랑 여기 나오는 x가 같으니까 두 식을 같다라고 표현하면 h를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탄젠트 17.7도분의 h는 탄젠트 12도분의 h 마이너스 5가 되기 때문에 h로 묶어보면 h 탄젠트 17.7도분의 1 마이너스 지금은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5를 이쪽으로 넘겨주고 17.7도가 있는 이 부분을 우변으로 이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7.7도에서 빼는 게 아니라 탄젠트 12도분의 1 빼기 탄젠트 17.7도분의 1 이걸 빼면은 5가 된다고 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h는 5를 이 갈로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바로 해봅시다. 5 나누기 갈로 열고 1 나누기 탄젠트 12도 빼기 1 나누기 탄젠트 17.7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3.18 단위는 미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9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2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심하라고 적어놨는데 조금 상황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 먼저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윗모습. 자, 처음 지점에 등대가 있어요. 여기 등대가 있고 이 등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얼마가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부표에서 남쪽 방향으로 18m 떨어진 곳에 두 번째 부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직각삼각형이 생기겠죠. 자, 이랬을 때 등대의 높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각 변의 길이를 우리가 등대의 높이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가지고 피타고라스를 쓰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먼저 옆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옆모습. 그러니까 등대의 높이가 있을 것이고 첫 번째 부표에 대한 내려본 각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본 각은 여기서 42.5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 역시 h이기 때문에 만약에 선생님이 x라고 표현해 본다면 탄젠트 42.5도가 x분의 h니까 x는 탄젠트 42.5도분의 h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그림에서 등대에서 첫 부표 사이의 거리를 탄젠트 42.5도분의 h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부표하고의 내려본 각 사이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이것도 역시 옆모습인데요. 등대의 높이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부표가 있을 것이고 역시 내려본 각이 있을 거예요. 이 수평선에 대해서 41.3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등대에서 부표 사이의 거리는 역시 어떻게 표현이 되냐 하면 마찬가지 방식으로 탄젠트 41.3도분의 h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길이도 탄젠트 41.3도분의 h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다는 거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탄젠트 41.3도의 제곱분의 h제곱은 탄젠트 42.5도의 제곱분의 h제곱 더하기 18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h제곱으로 묶어내면 탄젠트 41.3도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탄젠트 42.5도의 제곱분의 1은 18제곱 이렇게 되니까 h는 루트하고 18제곱을 탄젠트 41.3도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탄젠트 42.5도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18제곱 나누기 1 나누기 탄젠트 41.3도의 3도의 제곱 마이너스 1 나누기 탄젠트 42.5도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면 55.6m임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윗모습과 옆모습까지 생각해야 돼서 좀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30번 풀어보겠습니다. AG와 관련된 이런 직각삼각형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이때 AC의 길이는 루트 9제곱 더하기 4제곱으로 표현되고 CG의 길이는 지금 7이라고 했기 때문에 AG의 길이는 루트 9제곱 더하기 4제곱 더하기 7제곱으로 계산됨을 알 수 있습니다. 계산기 해보면 루트 7제곱이기 때문에 12.1cm임을 알 수 있습니다. AG와 밑면 ABCD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지금 이 각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밑에 A에서 그림에서는 요 세타를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루트 9제곱 더하기 4제곱 하면 9.85이기 때문에 9.85랑 7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세타는 아크 탄젠트로 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9.85분의 7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이것은 계산을 해보면 35.4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AG와 AB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찾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림에서 AG와 AB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지금 이 세타를 구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 두 선분과 관련된 삼각형은 이런 삼각형을 생각할 수 있고 지금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가 수직으로 맞는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분 AB가 평면 BCGF에 대해서 수선이기 때문에 이 평면에서 어떤 직선을 이렇게 가지고 오더라도 수선 AB와는 수직이 된다는 성질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수직이 된다는 사실을 이용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AG의 길이를 12.1cm라고 우리가 구했었고 AB의 길이는 9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분홍색 삼각형을 다시 옮겨서 그려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AG의 길이는 12.1cm라고 구했고 우리가 구하는 각도는 이 세타고 AB의 길이는 9cm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세타는 여기서 바로 아크 코사인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12.1분의 9라고 계산이 될 테니까 계산기에 보면 아크 코사인 9 나누기 12.1 해서 41.9도라고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